그동안의 혹독한 훈련의 결과라고 보고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믿고 또 앞서서 어제 태준이가 너무 잘해줘서 또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누나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서 또 긴장하지 말라고 진짜 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즐겼습니다. 운동 관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하루하루 너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진짜 잠자기도 아깝다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혹독하게 했어요. 한 거의 10,000번에서 20,000번은 찾는 것 같은데. 몸 푸는데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오늘 뭔가 일 내겠다 싶었어요. 요즘 MG 선수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일 내겠다. 정말 자신감에 벅차 있었고 한국 선수가 긴장을 안 하고 발차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여자 57kg급 금메달은 2008년 임수정 선수 이후 16년 만에 나온 것에서 더욱 값진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승 상대는 세계 2위였는데 그 이전에는 세계 5위, 4위, 1위를 차례로 도장 깨기 하듯이 다 물리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네. 자, 사실 한국 태권도의 종주국이라고 하지만은 지난 지난 올림픽 같은 경우는요. 노 골드였습니다. 그래서 꽤 자존심을 구겼었는데 이번에 그 자존심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거, 이 금메달이 한국 선수단 무려 13번째 금메달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이 수확한 금메달이 13번째였는데 이제 하나만 더 하면은 이번이 최소 인원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다고 하니까 원래 금메달이 5개였죠. 네.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한국 선수단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선전을 하고 있는지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24위라고 하지만 5위, 4위, 1위, 2위를 정말 도장 깨기 하듯 네. 하나하나 물리쳤습니다. 김유진 선수는 사실 파리행 티켓을 가져오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계 랭킹이 조금 밀리기 때문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자체 선발전을 했고요. 또 대륙별 선발전을 추가로 거쳐서 파리행 티켓을 따냈고 좀 먼 길을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시상식 후에 김유진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말 김유진 선수의 맞는 말 참 많았습니다. 네. 일단 랭킹이 높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그냥 그대로 보여준 셈이 됐고요. 그리고 랭킹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랭킹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 자신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요. 결국 결승전에서 2를 냈죠. 세계 2위, 또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챔피언을 상대로 한 결승이었는데 여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이 김유진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키도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다리도 무척 긴 것 같은데요, 최진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근데 김유진 선수 이름 자체가 금메달 아닌가 싶은데요. 네. 금금자, 이슬유자, 참진자, 진짜 금메달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네요, 바꿔왔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그 금메달 3대 비결이 있었지 않은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롱다리, 네. 요즘 태권도를 보면 주먹보다는 발로 많이 차지 않습니까? 맞아요. 발을 많이 쓰더라고요. 183cm 긴 그 어떻게 보면 신장에서 나오는 이 앞발차기 이 네. 부분이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이 유효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고 네. 두 번째는 체중 조절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본인이 183cm임에도 불구하고 57kg 체중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꼰투 같은 경우에도 임박해서 체중을 많이 빼면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오늘 금메달 딸 만큼 내 최고의 컨디션이었다. 그 말은 네. 미리 준비를 해서 체중 조절을 했다는 말인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뭐냐면은 죽으라고 훈련했다. 하루에 3번, 2시간 이상씩. 하루에 우리가 6시간 이상 체력 훈련한다는 네. 거 우리가 보통 사람은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월한 유전자 그리고 피나는 훈련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미리 준비해서 체중 조절을 성공한 이 세 박자가 합쳐져서 정말 오늘의 금메달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할머니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를 진짜 깐난쟁이 때부터 키워주셨거든요. 정말 엄마 같은 존재고 그때 좀 세상이 흉흉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할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시키셨던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삼겹살에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지금 여기는 없겠죠? 롤모델이 또 태권도 선수가 아니라 또 다른 선수라고 하셨는데 김연경 선수 일단 멘탈적인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그런 걸크러쉬한 매력 그리고 또 저도 가끔 식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훈련 시간에 힘들면 그런 것들 선수촌에서 제가 사진 찍어달라 했어요.
팬이어서. 저 태권도 김유진인데 저 금메달 땄습니다. 이제 저 알아주세요. 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아까 김유진 선수가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도 높은 훈련했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금메달을 딴 이후에는 올림픽 해봤더니 너무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또 나오고 싶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굉장히 당찬 여러 계획들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LA 올림픽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단은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의 대표가 되는 걸 목표로 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까지 그랜드슬램 달성할 목표. 포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후배들한테 한마디를 전해달라라는 취재진의 요청을 듣고는 네. 본인도 박태준 선수에게 들었다는 말입니다. 올림픽 정말 별거 아니다. 너희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부디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응원의 말을 또 당차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대표팀을 하면서 7년 동안 메달이 없었어요.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는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달 따고 이제 저희 순철쌤한테 올해가 이렇게 해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못해서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쁘고 동메달 확정 후에 드디어 시상대에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매지 선수가요. 이제 우리나라 이매지 선수와 북한 방철미 선수가 또 함께 복싱 여자 54kg급 동메달을 수상하게 되면서 저렇게 나란히 서는 모습을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그 모습이 드디어 보여졌습니다. 네. 지난번에 방철미 선수가 이매지 선수에게 선수촌 웨이트장 안에서 파이팅해라 라면서 응원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했었잖아요. 맞아요. 뭐 그 자리에서도 결승전에서 만나자라고 했다지만 그건 아쉽게도 되지 않았지만 이번 시상식에서 두 선수가 나란히 선 모습 정말 멋졌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요, 이렇게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방철미 선수가 기념사진 촬영할 때 네. 이 빅토리 셀피 시간에는 이매지 선수에게 이쪽으로 오라 라면서 손짓해서 챙겨주기도 했고요. 이매지 선수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어서 함께 셀카를 찍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매지 선수가 공동 취재 구역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아마도 방철미 선수가 말을 못할 사정이 있겠구나 싶어서 일부러 나도 말을 걸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곤란하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혹시라도 뭐 언니라고 부르거나 좀 친하게 하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아서 더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았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매지 선수의 배려가 또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지만 사실 이매지 선수도 그렇고 방철미 선수도 동메달을 따서 굉장히 기뻐해야 하는 순간인데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실제로 기자회견장에서도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두 선수가 내놓는 답변은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동메달을 목에 건 거에 대해서 이매지 선수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행복하다고 한 반면 방철미 선수는 1등을 생각하고 왔는데 3등이다. 바라던 결과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남북 선수가 동메달을 나란히 건 것에 대해서 이매지 선수, 지금은 나뉘어져 있지만 같이 메달을 따서 기쁘다라고 의견을 피력한 반면 방철미 선수는 그냥 같은 순위였으니까는 이렇게 같이 선 것이다. 다른 네. 감정은 전혀 없다면서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후 한국 복싱 대표팀 감독이 전한 뒤 후일담에 따르면은요. 시상식에 오기 전에 우리와 북한 두 선수단 둘만 버스에 탔는데 네. 북한 지도자가 쳐다보니까 선수가 말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고요. 실제로 기자회견 내내 그 한켠에서는 북한 이 복싱 지도자가 계속 이 방 선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 그치? 표정도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언가를 감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방 선수가 정말 동메달 리스트로서 본인의 감정을 충분히 피력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선수단 지도부에서 북한 선수단 지도부에서 눈을 다른 선수하고 마주치지 말고 좀 눈빛이 좀 센 모습을 오히려 보여줘라라고 좀 감시를 하고 세뇌를 하고 좀 지침을 준다라는 거를 제가 취재를 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매지 선수가 뭐 언니 힘내세요, 뭐 같이 힘내세요.
이렇게 방철미 선수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공개를 하면서 어쩌면 북한 지도부에서 좀 조심해라. 남한 선수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지침을 줬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북한이란 폐쇄적인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그 프랑스에 가고 거기다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만나게 되는 그때의 어떤 자유로운 분방한 것을 봤을 때에 네. 어떻게 보면 북한에 돌아갔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철저한 정신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코치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보이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는데 네. 단순히 여기 같은 경우에 내가 1등 하러 왔는데 3등 했는 거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었다란 한마디로 금메달 따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넘어서 네. 예, 실망감 그 정도가 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동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남북 상황을 보면서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보면 시상식서 방철미 선수가 안아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뒤에서 실제로 안아줬습니까? 라고 이매지 선수에게 물었더니 이매지 선수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순간 얼음장 같았던 방철미 선수의 표정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네. 어떤 의미일까요? 남북 우정의 미소? 우정의 미소. 네, 스포츠의 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권투란 것이 서로 치고받고 해야 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동지애를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동메달을 따고 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쨌든 그 동년배로서 느끼는 애틋함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임예지 어떤 선수와의 어떤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얼굴에 살짝 나오는 그 미소, 마치 우리 백제의 미소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만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소였다라는 점에서 기분이 그래도 훈훈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북한 감독님이 계속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둘이 뒤에서 이렇게 서로 포옹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북한 감독님이 또 화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또. 그 감독님조차도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올림픽에서는 경기 후에 이 시상대에 올라선 선수들이 이 셀피를 찍는 장면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굉장히 특별한 세리머니였습니다. 네. 사실 이 시상대 위에서 메달 색깔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두 화합하는 모습을 사진 한 컷으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아까 이매지 선수와 방 선수가 함께 찍은 사진 역시 이 셀피의 결과였습니다. 네. 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한국 혼합복식에서 임종훈, 신유빈 선수가 은메달을 딴 북한 남녀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이 모습을 전 세계 언론이 널리 타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들은 남북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나온 장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고요. 더 나아가 미국 피플리즈는 이 장면을 2024 파리올림픽 최고의 스포츠맨십 명장면 6위로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러면은 저렇게 남북 선수의 모습을 함께 담은 저 셀피를 찍는 사진기 저건데 저게 바로 삼성 신형 스마트폰 올림픽 에디션입니다. 네. IOC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함께 사진을 찍는 거는 이 빅토리 셀피라는 공식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 사진은 이 IOC 공식 SNS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 귀한 사진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접이식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담 아나운서님. 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올림픽 장면에서요. 삼성 일가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또 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회식 장면에서는 홍라희 전 리움 관장과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이 나란히 또 우비를 입고 앉아있는 사진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파리에 머물렀습니다. 파리에서 글로벌 정관계 인사나 스포츠계 인사 또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를 잇따라 만나고 그제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하는 장면이 또 영상에 담겨 있는데 굉장히 환한 미소를 띠면서 굉장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우리 또 그 플립 6 이렇게 셀피 찍고 하는 거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삼성전자 이 산업부 출입을 오래 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인터뷰를 좀 해달라 말을 좀 시키면 아유 고생하십니다. 네 이러고 그냥 가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정말 뿌듯하긴 정말 뿌듯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이재용 회장을 뿌듯하게 만든 이 신형 스마트폰 때문에 한 가지 논란도 벌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 무려 17,000명이 되는데요. 선수들에게 삼성 신형 스마트폰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공받은 선수들 중에는 북한 선수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선수단을 위해서 삼성 스마트폰을 수령해 갔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것이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바로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일반 사용하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군사용으로 전용도 가능한 기기입니다. 때문에 이중 용도가 있어서 북한에는 반입이 금지된 그런 물품이고요. 정확하게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서 네. 반입, 공급 전부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 2018년도 평창올림픽 때도 모든 선수단에게 삼성 측에서 휴대전화를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전제를 달았던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국을 떠나게 될 때는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러자 북한 선수단이 반발해서 아예 우리는 수령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내놓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북한에 제공된 휴대전화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우리 외교부도 스마트폰이 북한에 반입되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의 삼성 스마트폰 수령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삼성 최신형 휴대폰은 최신 기술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북한의 어떤 뭐 핵무기라든가 각종 그 군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뭐 반도체도 들어 있을 그렇죠. 거고 아주 LCD 최신형의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북한의 어떤 그 불법적인 핵 실험과 관련해 가지고 유엔 제재가 있었고 네. 유엔 제재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결국 안보리 결의로서 금수품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북한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결국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에게 상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지금 네.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해 7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제품으로 추정되고 있는 뭐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네. 이 그 최신 폰 삼성 폴더폰으로 추정되는 것을 이 그 시차라고 하는 데에 그 손에 들고 있고 앞에 테이블에 놓인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쓴다는 것은 저것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대로 북한 기술 발전하는 데 쓰일 수 있고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 유엔 같은 경우에 그 우리 IOC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 IOC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북한의 선수단에게는 이 삼성폰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라는 게 IOC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죠. 답변이었는데 네.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IOC가 북한에게 안 준 걸까요? 아니면 줬는데 북한에서 우리는 이거 남조선 물건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한 걸까요? 전략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전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선수를 확인할 때 이 부분은 벌써 삼성이 제공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북한 IOC나 협의를 통해서 북한 선수단에게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 조치를 취했던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